332페이지 가겠습니다. 2000년대 이제 미국 버블과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은행과 부동산 담보대출 회사들은 신용 등급이 좋지 않은 사람들, 소위 서브프라임 대출 신청자에 대해 대출 기준을 완화해 주었다. 그 결과 빈곤층이 주를 이루는 고위험자 대출에 대한 부동산 담보대출이 전례 없는 수로 증가했다. LTV, 론투밸류가 100%가 되는 일이 허다했으며 수입이 적은 사람들도 너도나도 집을 살 수 있게 되었다. 많은 경우 첫 몇 년간은 아주 낮은 담보 할인율로 이자만 상환하면 되는 모기지 또는 변동금리 담보대출을 제공했다. 이로 인해 처음에는 대출을 갚아나가는 게 감당 가능한 일처럼 느껴졌다. 그러니까 이게 대출을 받아도 그걸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대출을 해줬다는 거잖아요. 이런 대출을 뭐라고 그러냐면 약팔적 대출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제가 이제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았어요. 제가 만약에 10억짜리예요. 10억짜리 집을 살고 있는데 5억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돈을 못 갚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팔았는데 아파트가 폭락이 돼서 4억이 됐어.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그럼 1억이 비잖아요. 1억 갚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갚아야 되죠.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대출은 파산하면 그냥 아파트, 그러니까 주택만의 가치를 보고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포기하고 집에서 빠져나오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미국 영화를 보면 대출을 못 갚는 사람들이 집을 나가잖아요. 포기하고 그냥 나가잖아요. 노숙자 생활을 하잖아요. 노숙자 생활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포기하면.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끝까지 추적해서 지독한 사람들, 개인에 대해서도 끝까지 그 대출을 물고 가죠. 지독한 사람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서 논의가 되는 대출 중에 하나가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줄 때 그 사람의 신용도도 보지만 담보만 보고 대출을 해라. 그러면 금융기관이 좀 더 까다롭게 대출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미국식 대출 방식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MMT라고 있습니다. MMT의 현대 통화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통화량을 무작정 풀으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무리 돈을 많이 풀어도. 그게 바로 현재 이제 미국과 일본의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중앙은행이라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내용이 좀 깁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에 나옵니다. 서브프라임 버블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가장 주목할 교훈은 버블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모든 버블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유용할 수는 없다. 서브프라임 버블의 붕괴가 이렇게나 파괴적이었던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일단 정치적 불꽃이 있었다. 저자는 트럼프 당선과 브렉시트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술한 규제를 누리던 은행들이 제공한 연료의 양이 무한대였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자산인 가정 주거용 주택을 시장성이 높은 투기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았다. 서브프라임 버블이 주는 또 다른 교훈 중에 하나는 중앙은행들이 버블을 형성하는데 버블을 막는 데는 무력했지만 버블이 터진 이후 수습하는 데는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러느라 다른 은행들을 너무 대중 없이 구제해주고 특별 통화 정책을 써서 자산시장을 왜곡시켰다. 따라서 이러한 수습은 장기적으로 볼 때 결국 다음에 도래해야 할 버블을 더 크고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여기 이제 세 가지가 나오죠. 버블, 이 서브프라임이 나왔던 게 첫 번째는 정치적인 요소, 두 번째는 금융기관의 이 요소, 세 번째는 주거용 주택 시장을 시장성 높은 투기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이게 지금 상황하고 똑같거든요. 코로나 이제 19가 터지고 난 다음에 지금 미국의 연준이 제일 먼저 한 게요. 중앙은행은 회사채를 매입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발행한 회사채를 매입하지 않습니다.
중앙은행 그걸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연준 같은 경우 작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시중은행들이 자금을 공유하지 않으니까 연준이 아주 갑자기 어느 날 한꺼번에 시장에 통보도 하지 않고 회사채를 3천억 달러인가 전량 한꺼번에 싹 인수로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식이 뛰기 시작했거든요. 아, 연준이 계속 통화량을 공급하는구나. 이런 이제 시그널을 받은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요번에 그 미스터 황의 블락딜도 마찬가지로 보면 은행의 모럴 해저드가 계속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은행의 규제는 계속 강화가 돼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은행 다니시는 분들은 또 얘기가 다를 수 있는데 은행의 모럴 해저드가 발생되면 버블을 키우는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버블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의 일반 은행과 우리나라의 일반 은행은 조금 약간 업무의 성격이 다른데요. 우리나라의 일반 은행은 주식 투자 같은 걸 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1930년대에 만들어진 반독점법과 글래스 뭔가 하는 법안이 있는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데 그걸 폐지함으로써 자유함으로써 은행이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열어줬거든요. 그 여파가 2008년도에 터진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법안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은행과 좀 다릅니다. 아니 근데 지금 현재 이런 그 기술의 트렌드를 쫓아가자면 점차 은행업이라는 그 예전에 이제 그런 보수적인 그런 업권이 점점 규제가 풀려야 뭐 비트코인도 그렇지만 뭔가 새로운 뭔가 그쵸, 시장 트렌드를 쫓아가는 이런 걸로 일단 발판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곧 점점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은행의 지금 규제는? 걱정인 게 뭐 디지털 화폐 있잖아요. 비트코인 말고 비트코인은 가상화폐고 지금 중국이 제일 지금 하고 있는 게 디지털 화폐잖아요. 네. 디지털 화폐는 누가 만드냐면 중앙은행이 만들거든요.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직접 만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개의 성에서 지금 시범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 춘절 때 우리나라를 말하면 추석 때 이 디지털 화폐로 쫙 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 결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정부 지원금처럼? 네, 뿌려가지고 우리나라도 빨리 디지털 화폐로 이렇게 진입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기술은 따라가야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은행의 규제를 풀어주는 것에 매우 반대한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요. 은행의 규제를 풀어서 망한 사례가 많습니다. 자, 이제 막바지로 달려갑니다. 401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19세기 영국에 있었던 버블 동안 타임즈, 이코노미스트, 파이낸셜 타임즈와 같은 신문들도 현재가 버블 상황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사설을 싣곤 했다. 당시 존재했던 다른 여러 언론사나 잡지사들과 달리 이 세 언론사들만큼은 오늘날까지 건재했다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게 많은 시사점을 갖고 있죠. 저 이거 보면서 특히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내놓은 그게 예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뭐라고 하나 이러고 찾아봐야 되겠다 이래놓고 안 찾아봤네요. 아주 우리나라에 궁금해졌어요. 이런 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보여지죠. 그쵸.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한국경제신문도 한국경제, 매일경제 다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언론이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뭐 검찰개혁 다음에 언론개혁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405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아마추어 투자자들에게 전하는 핵심 내용은 주식이나 특히 주택 버블에서 한 발 물러나 버블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빨리 부유해주는 투자란 언제나 유혹적이고 자고로 버블에서 이득을 보는 자들은 주로 노련한 투자자와 전문가, 내부 관계자들이며 이들이 가져가는 돈은 주로 초보 투자자들의 돈이기 때문이다. 가슴에 비수가 꽂히죠. 버블이 터진 후에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버블 후에 가격이 안정세를 되찾으려고
크게 폭락하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헐값에 자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된 경우가 많다. 버블에 올라타거나 버블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건 대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버블에 올라타는 게 성공하려면 정점 부근에서 매도를 해야 성공하는데 시장이라는 게 시간을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 또한 자본금이 엄청나게 많지 않은 이상 버블을 이용해 큰 돈을 버는 것 또한 어렵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 책에 사실은. 그래서 일반 투자가들은 버블 기간 동안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버블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쵸.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더 올라가. 지금 비트코인이 뭐 거의 뭐 1억 된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막 몇만 원 막 이랬었잖아요. 처음 시작. 한번 폭락 한 번 했다 다시 오는 거잖아요. 3,000달러 막 네. 이랬다가 지금 뭐 폭락했다, 5만 달러. 6,000 컷. 언제가 버블인지 알 수 없죠. 알 수 없지만 개인 투자가들은 돈을 보기가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론은 여기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장기적으로 아니요, 여기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한 발 물러나 끝나기를 기다려라. 그러니까 버블이 언제인 줄 알아야 끝나는 지금 상황이 버블이 아니라면 그렇지. 그건 모르죠. 버블이 아니라면 끝나는 버블도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이 버블이라 생각된다면 그렇지. 기다려라. 그렇지. 어. 버블인 것 같으면 기다리고 아니면 달려들어라. 그렇지. 근데 보통 달려든다 이제.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블 부에 대전한 부재로 돈의 미래를 결정하는 지각 변동이라는 이 책을 저희가 리뷰를 해봤는데요. 그 역사적인 지식과 경제적인 지식이 많지 않으면 좀 읽기가 약간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버블에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고요. 저희 경자인의 생각하는 정량적 평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휘사가 좀 해주실래요? 예, 정량적 평가 중에 종합 서평은 지식 확장 도서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현재 시장을 버블이냐 아니냐를 놓고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논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과거의 버블의 역사를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책이고 이걸 통해서 이제 현재를 스스로 생각해보는 되돌아볼 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재미나 흥미성은 솔직하게 말하면 재미없습니다. 책이 너무 어렵고요. 앞부분 맞아. 특히 너무 어렵고 맞아요. 저는 닷컴 버블 이후부터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후반에 한 3분의 1만 좀 이해하기 쉬웠고 앞부분은 되게 어려웠다. 그리고 유용성 면에서는 약간 유용합니다. 지식을 좀 늘리는 면에 있어서는 약간 유용하고 뭔가 그래도 현재 시장을 버블인지 아닌지 고민하면서 보기 시작한 것 같아서 좀 유용한 책이었고요. 그리고 난이도는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기본 개념 전문가여야 될까요? 기본 개념 보유자 이상? 네. 전체를 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 전 뭐 기본 개념만 있어도 네. 기본 개념 보유자 이상은 충분히 돼야 그래도 책이 읽힌다. 네, 이 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성적 평가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이 책을 읽는데 역대급으로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읽고 앞으로 여러 번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한 2주 내내 읽었던 것 같아요. 조금씩. 네. 그리고 이제 주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가? 저 혼자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우리 셋이 읽은 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성비? 그렇다 보니 살짝 네. 본전 생각납니다. 무슨 생각납니까? 네. 그리고 경제적 자유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가? 그래도 뭔가 이런 요소들을 종합해서 내가 버블이라는 걸 평가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이런 것 좀을 알게 돼서 전 좀 도움은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그럼 저희가 생각하는 버블인가 아닌가의 찬반 거수 한번 해볼까요? 지금 현재가 버블인가? 버블이다 아니다. 한국 경제 지금 버블인가? 그러면 버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손 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네. 하나, 둘, 둘, 셋. 셋. 나 굉장히 관대하구나. 전 지금 버블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깐 뒤로 물러나서 가만히 있는 걸로.
자, 오늘 법을 부의 대전환에 대한 책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